안녕하세요. 시라큐즈 박사 이승윤이 간다. 시바기 간다를 진행하는 YTN경제부 기자 이승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서 처음 전해드렸던 게 지난 2월 중순이었습니다. 엊그제처럼 생생한데 벌써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가 하루에 5만 발씩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다가 미사일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되면서 이란에서 살인 드론을 가져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야기와 러시아가 유도무기에 달 카메라 렌즈가 부족하다 보니 깽단을 시켜 이 북유럽에 있는 과속 카메라를 훔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주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치열한 위성 전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자원봉사 중인 재미 한인 송솔나무 씨가 한국에 잠시 오셨을 때 인터뷰한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이란에서 이제 이란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수거한 그런 그 들어온 잔해들을 보면은 그 이란제잖아요. 누가 네. 봐도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지금 2,000개 넘게 지금 구입을 첫 매입을 했고 네. 그래서 이게 가격도 별로 안 비싸다면서요? 2만 달러입니다. 네. 2만 달러면은 왜 이게 가성비가 좋으냐면 레이더에 안 잡히고요. 네. 시속 130km로 날아가는데 네. 그 저고도로 되기 때문에 네. 레이더에 쉽지 안 잡히고, 그리고 지금 그 전투기로 요격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엄청나게 그리고 장거리를 날라온다면서요? 700km에서 800km까지 날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사일 웬만한 그러니까요. 롱레인지 그 미사일 네.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와요. 왜냐면 이게 정말 단순하게 설계가 돼서 네. 미사일에 날개 달린 거예요. 프로펠러 달린.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의외로 또 정확도도 있고, 이거 전에는 드론이 한 9가지가 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창고마다 어떤 드론인지 이제 그게 이제 그림이 있는데 거의 뭐 비행기 형태로 생긴 네. 거예요. 멀리까지 날아와야 되니까. 네. 근데 이런 거는 그 헬리콥터가 계속 돌고 있고 경비행기 있죠. 그렇죠. 경비행기까지 다 네. 계속 그걸 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돼요. 음. 그러니까 날라오는 거를 파악이 되고, 이제 그거는 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이 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미사일에다가 날개를 단 드론이 이상한 정말 뭐 보지도 못한 네. 드론,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멀리 날아오고 가성비가 네.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돈 2만 달러에 그거를 웬만한 미사일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네. 키우에 지금 너무 많이 날아오고 있고, 네. 키우는 뭐 아시겠지만 전쟁 초기만 해도 키우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거의 못 느낄 만큼 네. 정상화됐다고 뭐, 들었어요. 거의 뭐 그 방공호에만 이제 갔다가 저 지하철역에 있다가 나오고 뭐 그렇게 부차나 이르핀 그런 지역만 한 15km 이상 떨어진 지역만 최전방이었지. 네, 지금은 이제 다 최전방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를 파가지고 한 1m 40cm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방공호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만들었고, 매일 그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일단은 방공호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작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하는 지역이 늘 최전방이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3월 초서부터는 부차 이르핀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우리가 하르키우 쪽에 이제 집중을 했죠. 그때 하르키우만 하더라도 실은 저는 하르키우가 곧 수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지움까지 탈환을 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 이유는 전쟁 초기 당시 뭐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하루에 5만 발 가까이 쐈습니다. 폭탄과 미사일을 합쳐서요. 5만 발이라는 숫자가 하루에 5만 발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을 때 불과 뭐 3일에서 길어봤자 일주일, 뭐 15일 정도 예상을 했을 텐데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2만 5천 발, 이제 반이 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사일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리고 때 아닌 이 러시아에서 네. 카메라가 좀 풍gen상이 렌즈 카메라 이렇게 풍gen상이다 보니까 북유럽에 뭐 도둑이 그게 있다, 이게 무슨 얘기? 어이가 없는 게 네. 지금 그 북유럽 있잖아요. 네. 북유럽에서 갑자기 하루에 막 몇십 개씩 그 속도 위반하는 촬영 카메라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에 있는 거. 네.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사라질 리가 없는데 왜 네. 사라지나 하고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게 이제 러시아로 들어가는 게 왜냐면 그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렌즈나 이런 네. 것들이 카메라 같은 것들이 이제 네. 제재당해서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의외로 고속도로에서 이제 네. 촬영하는 그 렌즈가 굉장히 네. 좋은 렌즈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 이제 돈을 많이 받으니까 네. 이제 블랙 마켓에서 이제 러시아한테 그걸 파는 거죠. 뭐 주로 피해 국가가 어디들이에요? 피해 국가가 다 그 주변 국가예요. 아. 그 외국 북유럽 잘 네. 사는 나라일수록 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덴마크나 이런 데. 덴마크서부터 해가지고 뭐 네. 하여간 북유럽 전체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아. 이게 고속도로 전체 고속도로 있으니까 카메라가 갑자기 도둑 났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왜 우리가 계속 핵을 얘기하잖아요. 네. 왜 핵이냐? 네. 그 정도까지 갔어요. 아, 정말 심각하군요. 네. 네. 그 갱단들을 통해서 네. 그 훔친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전쟁이 정부에서 하나도 없으니까. 해서 개조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태까지 지금 온 거예요. 위성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계획이 아니 이거는 있어요? 네. 팩트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왜냐면 아니 공식적으로 나사에서 발표하고 그러지 않냐. 일반인들이 네.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네. 단 우연치고는 예를 들어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부탁을 했잖아요. 네. 우리 스타링크 좀 해달라. 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초기에 이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이제 3만 개를 전혀 네.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해서 일단 15,000개까지 파악이 돼서 이제 네. 배포가 됐는데 스카이링크가 정말 극적인 상황에 가니까는 네.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뭐냐면 이 전자전이죠. 네. 현대전은 전자전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전파 방해를 하고 하면은 일단은 인터넷이고 전화고 다 먹통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제철소 같은 경우에도 네. 러시아인들이 하루에 1시간만 하게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전자전이라는 것은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전자전을 이게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우크라이나도 만만치 않은데 위성에서 쏘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신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쟁의 판도 자체가 네. 현대전을 치르면서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도 네. 뭐 DJI 드론 같은 거 비싸지 않잖아요. 네. 그런 거에다가 3D 프린터로 프린트를 한 걸로 이제 박격포 네. 소형 박격포 그걸 이제 아니면 수류탄 같은 거를 개조를 개조를 해서 자기들이 보면서 거기 툭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완전히 전쟁의 판도가 그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전투기를 띄워야 되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전투기 소리도 크고 그렇죠. 빠르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얼마입니까? 예. 한 번 가는데. 네. 그 드론 하나 가지고선 어. 그런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판도가 단지 좀 현대전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러시아가 이 스탈링크를 공격한 정황 같은 게 좀 포착됐다고요? 이거는 좀 위험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창고에서 네. 이제 아무래도 스탈링크에 스타링크 쓰시니까요. 쪽에 이제 대충 이제 아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모든 배달이 다 어쨌든 우리 여러 창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민간 업체에서 이제 지원을 한 거고 네. 군사 물품이 아니고 민간 업체에서 이제 네. 지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한 건데 어찌됐건 갑자기 뭐 태양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네. 뭐 일론 머스크 그 스타링크를 관리하는 그 위성이 갑자기 수십 개가 날아가 버리면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네.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뭐 이거를 증명을 할 수 없지만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한 번에 그 많은 위성이 다 우리나라도 위성 피해가 있었어요, 저 그렇게. 다른 나라가 갖고 있는 위성이 몇 개인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왜 그것만 수십 개가 갑자기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추측을 하는 거죠. 러시아 충분히 또 킬러 위성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 추측을 하는 것뿐이지. 이거는 그냥 뭐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만큼 저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전장이 많이 넓어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뭐. 그렇죠. 뭐 우리야 뭐 물자 배달하고 뭐 그거 하고 나면은 이런 잡담 떼는 거니까. 근데 왜냐면 구조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개인 병원까지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막 그 건물 이제 그 몇 개 갖고 계셨던 분도 결국에는 다 이제 무너져가지고 우리 창고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죠. 그것보다도 그리고 이 러시아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그 지도가 지금 우리 지금 구글로 다 다니거든요. 그렇죠. 구글 맵으로. 네. 근데 러시아 그 군인들은 그 구글 맵을 일단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전화를 쓸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에요. 타협명들도 지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전차 병사부터 모든 병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안에 붙어 있는 이제 폭파되어 있는 우리는 이제 가면은 폭파되어 있는 그 안에 이게 맵이 붙어 있거든요. 지도가. 그 지도가 정말 오래된 지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댐을 건설하면서 변경된 거라든지 뭐 이런 길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전략적으로 이제 뭔가 자기들이 작전을 짜고 했을 때 좀 이게 그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시라큐즈 박사 이승윤이 간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박이 간다 YTN 경제부 기자 이승윤이었습니다.